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카데리 라디오 방송국 팝콘의 마지막 방송을 맡게 된 이원경, 권필성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9월 19일 화요일 피카데리 라디오 첫 방송을 내보내고 오늘로써 15회의 방송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을 할 땐 DJ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빨갛게 얼굴이 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되나요? 서늘해졌으니 세월이 무상함을 일깨워주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때는 같이 단풍잎 막 함께 바치보며 뜨거운 차 한 잔에 가을을 타서 마시고 싶은 그런 가을이 깊어만 가죠. 요즘 설악산이 울긋불긋 색동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하는데 어디 좋은 곳이라도 다녀오셨어요? 네, 아직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가까운 덕수궁 돌담길에 낙엽을 밟으면서 사각사각 소리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단풍 색깔로 곱게 물든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고 싶네요. 그렇게 예쁘던 나뭇잎도 바람이 안아주면 우수수 땅으로 내려앉게 되죠. 살포시 내려앉은 고운 잎들을 밟을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 낙엽이 발밑에서 소곤대는 소리,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시기절이 또 생각이 나네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구루몽의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희는 여고 시절에 참 많이 좋아했었죠.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하게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벼운 낙엽이리니 벌써 밤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쓴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네, 여고 시절엔 예쁜 단풍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끼워두곤 했었는데 가끔 책을 펼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가을 냄새가 고스란히 전해졌더라고요. 낙엽을 밟는 소리, 마치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죠. 저렇게 떨어진 낙엽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낙엽이 가는 길을 나훈아가 노래하겠습니다. 꽃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낭송을 해드릴게요. 꽃, 김춘수. 구루몽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부르던 이름 시몬.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듣고 싶어했던 대답. 시간을 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김진수의 시 꽃으로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낙엽은 지는데 사랑하는 그대가 봄이 오면 꽃으로 오실까요? 기다려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인국이 부르는 꽃.
오늘은 지나가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가시네요. 참 그런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더욱 저희가 용기가 100배입니다. 네, 가을에 듣는 시는 왜 그렇게 애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봄이면 벚꽃잎이 떨어져 꽃길을 걷던 자리에 이제는 수북히 쌓인 단풍잎, 나뭇잎들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쁘고 아름답네요. 권 선생님은 남자라서 그런 생각과는 잘 거리가 멋이죠? 아유, 천만에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요. 그렇죠? 여자들만 뭐 낙엽이 올라가면 그 마음이 살랑거리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그렇답니다. 여기는 그렇군요. 은행 뭐 잎 같은 것이 없는데 요 앞에도 단풍이 좀 떨어졌네요. 네. 하여튼 이 낙엽을 밟으면 발밑에서 살그머니 서근서근 되는 그 소리 남자들도 가슴이 울렁거린답니다. 가을이면 얼마나 예쁘다고요. 벌써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길 위에 노랗게 그 잎이 카페트를 깔면 저도 모르게 시라도 한 소 짓고 싶은데 제가 시인이 아니라서 그러질 못하네요. 네, 저도 노란 은행잎을 참 좋아해요. 제가 살던 그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길을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양쪽으로 은행잎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었는데 가을이면은 더욱 멋있답니다. 네, 서울에선 또 은행나무 하면 성균관일 겁니다. 가을엔 성균관 앞들에 가면 500년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두 그루나 있답니다. 공자께서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익히는 곳을 행단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은행나무는 유학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죠. 권 선생님께서는 이런 거 많이 보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아주 네. 그냥 좋죠 거기요. 네. 성균관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었습니다. 국자감이 1362년에 성균관으로 바뀌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 성균관대학교 버스에 136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 성균관이 생긴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였었네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성균이라는 말은 음악의 가락을 맞춘다라는 뜻으로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럼 예.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성균관에 그럼 그 당시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 봤나요? 네, 입학 시험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입학 자격 시험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문과의 경우 속과와 대과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비 시험으로서의 속과는 내용적으로는 성균관 입학 자격자를 뽑는 것이었죠. 여기서 선발된 이들에게는 성균관 과정의 교육을 거친 다음에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입학생에는 왕세자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입학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의 장자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균관 생활은 지금의 대학 생활과 같았답니다. 신입생 환영회, 음주 강요, 시험 부정행위, 패싸움, 국기대회, 데모, 농성 등 있을 것은 다 있었다는군요. 아, 그때 학생들도 막 데모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뭐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부터 다 시작이 됐던 것 이거 뭐 같습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음주도 막 강요를 하고 예, 시험도 부정행위도 네. 하고.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몰래 밖으로 나가 연애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연애를 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하지 않았을까요? 소유가 부르는 소유 정기고. 네, 정기고. 부르는 썸. 아, 썸이요. 예. 네. 썸 탄다고 그러죠, 요즘. 네. 예. 성균관은 해화동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긴 그렇죠. 종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기 종로구를 대표한다면 보신각이겠죠. 보신각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보신각은 실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백성들한테 시간을 알려줬잖아요. 네. 종로에서 그 종자도 세북 종자 그 종을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종각이라고 그랬죠. 예, 맞아요. 원래는 네. 종명칭이. 근데 이 선생님, 네. 섣달 구음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밤 12시. 사실 또 다 새해로 얘긴되면 새해 1월 1일 0시. 0시에 제야의 종을 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려고 집이 가까운 데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밤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 텔레비전을
그때부터 참 오랫동안 제야의 종을 치는 거는 텔레비전으로 수십 년은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럼 저 제종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아, 물론이죠. 33번 치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서울 토백에다가 종로 토백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도 더울 토백인 토백인데 종로 토백은 아니라서. 아, 그러세요. 저는 예. 30년 살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네. 제종 유래를 알아보면 제종은 불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불교에서. 이제 제석 때나 제서 중선들의 108번뇌를 없앤다는 의미로 사실 절에서 108번 타종을 하던 거기서 유래가 된 거죠. 그런데 제종에서 제자는 섣달 금음날, 야는 밤. 그래서 금음날, 섣달 금음날 밤을 가리키는 말이 제야인데요. 섣달 금음날 종을 침으로써 어둠을 싹 걷어내고 새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꼭 보신각에서 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서 치면 왜 안 되죠? 글쎄요, 네. 저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죠. 아니, 왜 하필 보신각이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보신각 타종은 옛날에 조선조에 우리 도성의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하루에 종을 2번 쳐준 거거든요. 네, 처음에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우리 도성의 사대문과 네 개의 소문을 조그만 문을 열고 닫는데 밤 10시에 문 닫았고 새벽 4시에 문을 열잖아요. 이게 하루에 2번을 종을 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밤 10시에 치는 거를 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28번을 치고 또 새벽 4시에 치는 거를 파루라고 그래가지고 33번을 쳤습니다. 이것이 고종 때에 정어와 자정으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신각에 있는 거는 원래가 지금 거는 화재로 다 타버리고 그래서 거기 있던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지금 우리가 듣는 종소리는 국민들 성금에 의해서 새로 그렇군요. 만드는 종이에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종에 저는 무식하게도 에밀레 종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제 종은 꼭 33번을 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뭐 100번을 쳐도 뭐 1000번을 쳐도 될 텐데 왜 꼭 33번을 칠까요? 대강 눈치채셨을 텐데 아까 언급한 대로 파루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경의 28번은 우지 1월 성신 28자리에 밤사이 안녕을 기원하는 거고 또 오경의 33번은 사실 불교의 수호신 제석천에다가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죠. 그럼 33번을 쳐야지 않겠어요? 새해를 네. 깨우는 파루와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33번 치게 되었군요.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33번의 타종을 하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2018년에는 제발 핵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나라가 태평해지고 온 국민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제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이선희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아, 네. 저희 가을이 되면은 분위기가 감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선희가 노래하는 것처럼 활기차게 들릴 수도 있고 가을이 되면 오히려 더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흥겹게 가시는 것 같고 또 활기차게 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하는 팝콘 방송이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이 방송도 굉장히 정성껏 준비한 거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네, 우리 끝까지 정성껏 하겠습니다. 많이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종로하면 보신각도 있지만은 피막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피카디리를 끼고 도는 골목길 바로 피막골입니다. 피막골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지나서 고관들의 말을 피해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피마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극에 보면 대감이나 높으신 분이 지나갈 때 그 앞길에서 쉬 물러거라 대감님 나가신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 비키거나 길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바로 그 대감님 앞길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거덜이라고 합니다. 사실 높으신 분 보고 엎드린 것이지 대감님 나가신다고 큰 소리 치는 거덜 보고 엎드린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거덜은 마치 자기 보고 사람들이 엎드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거들먹거리다 또는 거들먹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권 선생님? 예, 거들 그렇죠. 내용은 알고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네. 저보다 유식하시네. 네,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종로를 지나다 말을 탄 고관들을 만나면 행차가 지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했죠. 이 때문에 서민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 길 양쪽에 나 있는 좁은 골목길로 다니는 습석이 생겼는데 이때 붙여진 이름이 피막골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피막골 주위에는 선술집, 국밥집 등 술집과 음식점이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막골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이 거리를 많이 다니면서 우리 앞에 있는 요 거리가 저 골목이 바로 피막골이죠. 근데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여기를 많이 왔었는데 이 피막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피막골인지 사실 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종로 1가에서부터 종로 6가까지 이어졌는데 예. 요새는 개발 붐이 불어서 그쪽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는 지금은 종로 1가 교보문고 뒤쪽에서 종로 3가 사이에 일부만 남아 있어서 피막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로 지금도 길 양쪽에는 해장국, 생선구이집, 또 낙지볶음, 빈대떡 등을 파는 식당과 술집, 또 찻집이 밀집해 있는 종로의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날씨도 이렇게 하고 또 웅충하고 또 지금 빈대떡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거 방송 끝나면 우리 피막골 가가지고 빈대떡 한 장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죠. 이왕 뭐 빈대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듣죠. 빈대떡 신사 한복남이 부릅니다. 네. 저 유성기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네, 예, 제가 이 배지파. 노래를 예. 네, 유성기로부터 들었으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우리가 그렇죠. 어렸을 때, 예, 그때 LP 생각이 팔리는 나네요. 거지. 예. 그때 들은 노래인데 참 오랫동안 인기곡이죠, 이것도. 네, 네, 어디죠? 네. 해가 엄청 짧아졌죠. 입동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입동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예. 네, 입동이 맞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따 상품 드릴게요. 11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겨울이 시작된 데는 입동이지요. 쓸쓸한 가을밤 후두둑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는 서서히 다가오는 겨울을 연상케 합니다. 예부터 겨울의 길목을 입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가 되는 거지요. 이맘때쯤이면 가을 거지도 거의 끝나 바쁜 일선을 놓고 한숨 돌리고 싶을 텐데 곧바로 닥쳐올 겨울 채비 때문에 또 바빠지게 되네요. 그렇죠. 입동이 되면은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사실은 김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즘이야 배추, 채소, 뭐 각종 채소들이 365일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입동 때 김장 준비를 못하면 겨울을 못 나요. 맞습니다. 사실 네. 겨울만 되면은 뭐 김치가 전부죠. 네, 김치찌개, 그렇죠. 김치국, 김치전골, 김치전, 김치볶음밥 온통 밥상에 김치밖에 없었어요. 예, 어르신들 옛날 아시죠? 어르신들은 그렇죠. 김치를 반양식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네. 그럼 이 선생님은 김장 언제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언제 할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날씨가 따뜻하니까 12월 중순쯤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날씨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입동 전에 김장을 안 하면 배추가 김치가 안 익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김장김치를 요새는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많고 그때그때 조금씩 사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옛날에는 배추 시장에 배추 사러 가면은 어떻게 시냐면 보통 옛날에는 김장을 뭐
100단, 200단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200복씩 했는데 그 배추 끝에 세는 그 숫자가 있었습니다. 어른들 아시겠지만 한 폭이요, 두 폭이요, 두 폭에서 세 폭이요, 세 폭에서 네 폭이요, 네 폭이 다섯 폭이 여섯 폭이 일곱 폭이 막 하면 진짜 나중에 같으시네. 몰라요. 지금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그 집에 와서 뭐 다섯 폭 더 드렸습니다 하고 딱 가서 쉬어보면 다섯 폭이 모자라야 차라리 오히려 네, 그렇군요.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죠. 네. 사실 또 우리가 김장철 되면은 준비하는 게 많아요. 뭐 무말랭이, 시래기, 말리기, 곶감 만들기, 땔감으로 장작 피기, 창문 바르기. 아, 매주 쓰는 것도 메주도 있습니다. 써야죠. 또 네. 메주 써요. 엄청 많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조선산 민족들은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김남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우리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꼭 감나무에다가 홍시 한 개는 꼭 남겨뒀습니다. 까치를 위해서. 네. 그런데 권 선생님 김장을 입동 전후에 하는데 왜 입동 날에는 김장을 안 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입동 날에는 김장을 안 해요? 네, 안 저는 합니다. 입동 전에 다 김장하는 줄 알았는데 글쎄요 남자니까 잘 모르죠. 아세요? 네. 입동은 말 그대로 겨울이 오는 것을 말하지요. 과거에는 겨울은 어떤 다른 계절보다도 혹독한 계절이었는데요. 먹을거리도 없거니와 난방시설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입동날에 김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입동에 김장을 하면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된다라는 미신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추운 겨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미신이 생겨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입동 날은 김장을 안 한다. 입동 전후로만 김장을 한다. 네, 이제 그렇죠.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도. 하여튼 이번 겨울도 춥지 말아야겠죠. 네. 예, 없는 사람들은 사실 겨울 날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 박정현이 부릅니다. 하얀 겨울.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5분밖에 방송 안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시계가 빨리 가네요. 어쨌든 간에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우리 종로통 어르신 문화거리 축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죠? 네, 종로통 어르신 문화거리 축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2017년 종묘 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 일대를 어르신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어르신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지난 8월부터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탑골 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탑골 체조단 조나단이 있었죠. 전문 강사 그리고 어르신 체조단의 지휘 아래 건강한 체조 문화를 보급을 하고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었죠. 특히 지난 10월 17일에는 창작 체조 경연대회도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동방송국 팝콘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난 9월 19일 첫 방송으로 시작을 알린 이후에 오늘까지 15회를 했는데요. 이동방송국 팝콘은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버 DJ가 직접 운영하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으로 지역사회와 어르신 문화가 융합된 문화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곳 종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방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우리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죠. 찾아가는 상담 빨강 상담소죠. 지난 9월 20일부터 매주 월, 수, 금에 운영되는 빨강 상담소는 이동 상담소 차량을 통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어르신의 건강 상담, 심리 검사 그리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 다음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렸던 어르신 바둑 장기대회 수담대전입니다. 어르신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은 바둑과 장기를 매개로 한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약 300명의 어르신과 바둑, 장기 프로 기사들이 함께하여 대회를 빛내주셨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북적 북 콘서트입니다. 총 3회가 열렸죠. 9월 20일, 10월 17일,
10월 31일에 진행되었던 북콘서트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서와 음악을 매개로 해서 도서문화 축제를 개최하였죠. 독서 문화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세대가 문화와 감성을 같이 공유하고자 마련했던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북콘서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4개 기관이 함께 준비하여 종로통 어르신문화 특화거리에서 16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총 5개의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이곳 종로 거리에서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네요. 탑골 체조단 조나단과 빨강 상담소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12월까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악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장범준이 부르는 회상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아, 노래 가사 참 좋네요. 곡도 네, 상당히 진짜 좋고.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시간은 살과 같이 나른다더니 엊그저께 우리가 첫 방송 땀을 흘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가을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뭐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이렇게 만났던 것도 하늘이 준 인연이겠죠. 우리 보석 같은 인연을 곱게 꽃 피워야겠죠. 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구슬이라도 가슴으로 품으면 보석이 될 것이고 흔하디 흔한 물 한 잔도 마음으로 마시면 보약이 될 것입니다. 풀잎 같은 인연에도 잡초라고 여기는 사람은 미련 없이 뽑아버릴 것이고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성껏 뽑을 것입니다. 꽃이라고 가꾸는 사람은 알뜰히 가꿀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과 나의 만남이 꽃잎이 햇살에 웃는 것처럼 나뭇잎이 바람에 춤추듯이 당신과의 인연이 설령 영원을 약속하지는 못할지라도 먼 훗날 기억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님과의 인연,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종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죠.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고 종로를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국역에서 가끔 보면은 외국인들이 항상 제가 전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꼭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람들이 왜 이 근처에 호텔이 있나? 왜 그렇지? 하고 보면은 제가 오늘 생각한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종로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강남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데에서는 그런 곳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유물이나 또 고궁이나 유적지 같은 데는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있고 바로 안국역 근처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을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방송할 자리를 내어주신 카페 H 사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 주위의 모든 상가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신 방송 관계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15회에 이르도록 이 방송을 기획하고 지원해 준 서울시 그리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가려고만 하는 가을 끝자락을 꼭 붙잡으시고 아름다운 단풍도 기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참 방송을 끝내기가 아쉽네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끝나는 멘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 팝콘 라디오의 이원경, 권필성,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